아이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주시라 씨의 집 별채,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적막한 공기 속에서 이풍주 교수의 메마른 입술을 타고 흘러나온 이 짧은 고백은 송미령이 최근 다시 나타나 던진 비릿한 아이라는 거짓말에 숨이 막혀가던 이풍주 교수의 영혼이 마침내 그 지독한 죄책감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순간이었답니다. 낮은 스탠드 조명 아래서 이풍주 교수의 유리 파편에 베인 깊은 손등 상처를 조심스럽게 소독하던 주시라 씨는 그가 내뱉은 진실의 무게에 손에 들고 있던 약솜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는데요. 송미령이 최근 갑작스럽게 복귀하여 임신과 유산을 무기로 이풍주 교수를 죄인으로 몰아세웠던 그 모든 처절한 눈물 섞인 호소가 사실은 날짜와 병원 기록까지 철저히 계산된 송미령만의 소름 끼치는 조작극이었다는 사실은 주시라 씨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충격 그 자체였더라고요. 주시라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소독솜을 집어들며 이 소중한 인연을 지키려 애쓰는 이풍주 교수가 송미령의 뒤틀린 집착 때문에 얼마나 잔인하게 유린강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고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치솟는 뜨거운 눈물을 간신히 삼켜냈었답니다. 이풍주 교수는 주시라 씨의 부드러운 손길을 거부하지 않은 채 멍하니 벽 한 구석을 응시하며 송미령이 휘두른 유리 조각에 자신의 손이 베이던 그 찰나의 광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송미령이 자신을 붙잡기 위해 스스로 상패를 깨뜨려 자해하려던 그 섬뜩한 행동들이 결코 사랑이 아닌 소유를 향한 병적인 집착임을 주시라 씨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는데요. 주시라 씨는 이풍주 교수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갈무리하며 그가 송미령에게 들었던 거짓 임신 이야기가 사실은 두 사람의 현재를 파괴하고 이풍주 교수를 죄책감의 감옥에 영원히 가두려 했던 송미령의 마지막 승부수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주시라 씨는 이풍주 교수의 성한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꽉 잡으며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의 거짓에도 당신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고 이풍주 교수는 그런 주시라 씨의 따뜻하고 맑은 눈빛에서 비로소 2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안식의 숨을 내쉴 수 있었더라고요. 별채의 창밖으로는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어닥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마주 앉은 그 좁은 공간만큼은 그동안의 오해와 고통을 씻어내는 치유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주시라 씨는 이풍주 교수의 손등에 붕대를 감싸 만지며 그가 겪었을 그 지옥 같은 대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송미령이 스스로 손에 피를 묻히면서까지 이풍주 교수를 붙잡으려 했다는 대목에서는 주시라 씨의 심장도 함께 내려앉는 것만 같았는데요. 주시라 씨는 이풍주 교수가 전해준 송미령의 거짓말들이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리려던 악의적인 각본이었음을 깨달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었답니다. 이풍주 교수는 주시라 씨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미안한 마음을 감중치 못했는데요. 시라 씨, 나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들에 휘말리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이풍주 교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참회가 서려 있었고 주시라 씨는 그런 그를 보며 오히려 자신이 더 단단해져야겠다고 다짐하며 이풍주 교수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었더라고요. 그 시각 집 마당 쪽에서는 또 다른 비극의 잔상이 서늘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마리 선생은 이강세 선배로부터 집 앞에 도착했다는 다급한 연락을 받고는 환자가 무리해서 움직였다는 생각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는데요. 대문 앞에는 갈비뼈 미세골절이라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라 씨와 형 이풍주 교수가 걱정되어 병실을 몰래 빠져나와 이곳까지 달려온 이강세 선배가 안색이 파리해진 채 서 있었던 것이었죠. 강마리 선생은 강세 선배. 움직이지 말랬는데 왜 여기까지 온 거야? 미쳤어 정말. 이라며 쏘아붙였지만 사실 그녀의 목소리는 연인을 향한 애처로움과 미안함이 가득 고여 있었답니다. 이강세 선배는 고통을 참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강마리 선생은
그런 그의 고집스러운 사랑 앞에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그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섰었더라고요. 이강세 선배의 거친 숨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질 때 강마리 선생은 이 남자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던지고 있는지 깨달으며 심장이 조여드는 통증을 느꼈답니다. 이강세 선배가 부축을 받으며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주시라 씨의 집안은 순식간에 묘한 긴장감이 폭발하는 육자대면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이풍주 교수를 치료하고 나오던 주시라 씨와 거실을 지키고 있던 윤순의 여사, 그리고 강민보 씨의 시선이 모두 다친 이강세 선배에게 꽂혔는데요. 윤순의 여사는 이 모든 소란의 근원인 엄기분 원장과 이옥순 아버님의 정략적 계산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기에 이강세 선배의 몰골을 보자마자 참아왔던 분노를 강민보 씨에게 쏟아냈었답니다. 교장 선생님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다친 애를 우리 말이랑 결혼시키고 싶어 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제정신이야? 애들을 방패막이로 세워서 실아랑 이 교수 찢어놓겠다는 그 속셈 모를 줄 알아. 라며 윤순의 여사가 내뱉은 폭로에 이풍주 교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굳어버렸는데요. 그는 자신의 아버지 이옥순 씨가 엄기분 원장의 비정한 설계에 동조하여 동생 이강세의 사랑을 정략적 도구로 쓰려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배신감을 느꼈었더라고요. 거실의 공기는 이풍주 교수와 이강세 선배 형제의 엇갈린 시선 속에서 숨막히게 타들어갔습니다. 이풍주 교수는 자신의 명예와 병원의 안위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동생 이강세 선배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아버지 이옥순 씨의 뜻이 결코 옳지 않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세 역시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형을 위해 마리와 헤어지든 결혼하든 결론을 내라는 압박이 사실은 자신과 강마리 선생을 결혼시켜 형 이풍주와 엄마 주시라 씨를 법적 사돈관계로 묶어버리려는 엄기분 원장의 잔인한 덧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요. 이강세는 강마리 선생의 손을 부르르 떨며 꽉 잡고는 저는 아버지가 정해준 답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마리는 제가 처음으로 선택한 사람이고 형님과 어머님을 위해 저를 제물로 바치는 결혼이라면 더더욱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형 이풍주 교수와 어른들을 향해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었더라고요. 그 단호한 목소리에 강민보 씨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고 윤순의 여사는 그래, 이게 사람 사는 법이지라며 이강세 선배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여전히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였답니다. 주시라 씨는 그 혼란스러운 대화 속에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수동적으로 어른들의 계산기 속에서 놀아났는지를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특히 엄기분 원장이 자신과 이풍주 교수의 사랑을 비정상이라 규정하고 그 해결책으로 자식들의 인생을 도구 삼았다는 사실에 주시라 씨는 모욕감을 넘어선 거대한 분노를 느꼈는데요. 주시라 씨는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강마리 선생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들을 지키려 했던 이강세 선배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답니다. 누굴 위한 해결책인가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쳐서 얻는 평화가 과연 진짜 평화인가요? 라고 나직하게 묻는 주시라 씨의 질문에 강민보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고 거실의 전등은 마치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듯 불안하게 깜빡였었답니다. 주시라 씨는 이제 자신이 직접 엄기분 원장의 그 오만한 설계를 깨부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유약함을 벗어던지고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윤순의 여사는 거실 바닥을 탁 치며 엄기분이가 제정신이 아니야. 지가 뭔데 남의 귀한 자식들 인생을 좌지우지해. 실아야,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저 여우 같은 노인네한테 휘둘리면 마리도 강세 선생도 다 죽는 거야. 라며 주시라 씨를 다그쳤는데요. 주시라 씨는 어머니의 그 외침이 자신을 깨우는 경종처럼 들렸었답니다. 주시라 씨는 강민보 씨를 쏘아보며 당신도 찬성한다고요? 마리의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따져 물었고 강민보 씨는 나도 마리를 위해서
이 소문을 잠재우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라며 말끝을 흐렸었답니다. 주시라 씨는 강민보 씨의 비겁한 현실 수능의 환멸을 느끼며 이제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이 폭풍우를 뚫고 나가야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주시라 씨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하고 이른 새벽부터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이풍주 교수의 연구실이 아니라 엄기분 원장의 뜻을 받들어 자신을 멸시해온 윤헌경 이사가 있는 병원 복도였는데요. 병원 로비에서 주시라 씨를 발견한 윤헌경 이사는 기가 차다는 듯 비웃음을 흘리며 주시라 씨의 앞을 가로막았었답니다. 윤헌경 이사는 주시라 씨의 어깨를 일부러 강하게 치며 여기가 어디라고 또 발을 들여. 너 때문에 우리 병원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라며 모욕을 줬지만 주시라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윤헌경 이사의 눈을 서늘하게 응시했는데요. 주시라 씨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갑게 뱉어냈습니다. 원장님께 직접 말씀 좀 전해줘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라고요. 우리도 이제 우리 식대로 갈 테니까요. 라고 선언하는 주시라 씨의 기세는 윤헌경 이사가 알던 그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더라고요. 그 당당한 태도에 주변을 지나던 의료진들과 환자들까지 걸음을 멈추고 주시라 씨를 쳐다보았고 주시라 씨는 단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병원 정문을 향해 걸어 나갔었답니다. 윤헌경 이사는 예상치 못한 주시라 씨의 정면 돌파에 당황하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주시라 씨가 유유히 복도를 빠져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제자리에 서서 분노를 사기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헌경 이사는 화장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주시라. 내가 감히 나를 건드려. 너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어.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라며 혼잣말로 저주를 퍼부었었는데요. 윤헌경 이사는 이제 단순히 병원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시라 씨라는 존재 자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진기석 부원장과 송미령을 다시 불러들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답니다. 그녀는 주시라 씨의 가장 아픈 곳인 강마리 선생의 과거와 출생에 관련된 비밀을 다시 들춰내어 주시라 씨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할 독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더라고요. 윤헌경 이사의 손끝은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주시라 씨를 무너뜨릴 추악한 각본들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한편 이풍주 교수는 연구실에 홀로 앉아 송미령이 남긴 마지막 경고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송미령은 정당한 방법으로 병원도 지키고 내 여자도 지켜봐라며 비웃었지만 이풍주 교수는 그 말이 단순한 도발이 아닌 송미령이 이미 진기석 부원장을 움직여 이사회의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직감했는데요. 송미령은 이풍주 교수가 주시라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병원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워 그를 차기 병원장 후보에서 박탈하려는 치밀한 공작을 펼치고 있었답니다. 이풍주 교수는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정의가 얼마나 험난한 가시밭길인지 실감하면서도 주시라 씨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의사 면허까지 걸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사회에 제출할 소명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었더라고요. 연구실의 늦은 밤 이풍주 교수는 책상 위에 놓인 주시라 씨의 사진을 보며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이번에는 당신 손 절대 안 놓습니다라고 나직하게 의조리며 투지를 불태웠었답니다. 주시라 씨는 병원을 나오며 강마리 선생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밝은 목소리에 주시라 씨는 참아왔던 오열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억눌렀는데요. 마리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 사랑까지 어른들의 비겁한 계산기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정말 미안해라고 사과하는 주시라 씨에게 강마리 선생은 오히려 엄마 나 괜찮아. 강세 선배랑 나 절대 안 헤어져. 어른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 뿌리는 단단해. 그러니까 엄마도 기죽지 말라며 씩씩하게 위로를 건넸었답니다. 주시라 씨는 딸의 그 단단한 성숙함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다시금 확인했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의 방패 뒤로 숨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히며 눈물을 닦았었더라고요. 전화를 끊은 주시라 씨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20년 전 자신을 버렸던 그 세상과 다시 한번 제대로 맞붙어 보겠다고 다짐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답니다. 안수선 간호사와 표도기 선생은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윤원경 이사의 차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안수선 간호사는 분명히 윤원경 이사가 말이랑 강세 선배 사진을 찍는 걸 봤어요. 그 휴대폰 안에 뭔가 있을 거예요라며 표도기 선생을 부추겼고, 표도기 선생은 걱정 마, 나 이래봬도 탐정 영화 매니아야라며 윤원경 이사가 잠시 차를 비운 사이 그녀의 가방에서 휴대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은 휴대폰 속 메시지함에서 진기석 부원장과 송미령이 주고받은 주시라, 날치기 지시 문자와 이풍주 매장 계획이 담긴 음성 파일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안수선 간호사는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야. 범죄라고요. 라며 증거 자료를 자신의 폰으로 옮기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었답니다. 안수선 간호사의 눈은 정의감으로 불타올랐고, 그녀는 이 추악한 진실을 이사회에 터뜨려 엄병원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로 결심했더라고요. 송미령은 자신의 럭셔리한 오피스텔에서 거울을 보며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풍주 교수에게 입힌 상처가 오히려 그와 자신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붉은 낙인으로 묶어준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는데요. 송미령은 진기석 부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풍주가 정면 승부를 하겠다네요. 아주 재미있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진 그 USB 원본 데이터, 이제 풀 때가 된 것 같은데라며 비열한 거래를 제안했답니다. 그녀는 이풍주가 가진 USB가 사실은 엄기분 원장 몰래 복사한 기밀 자료라는 누명을 씌워 이풍주 교수를 절도 및 정보 유출 혐의로 몰아넣을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는 이풍주 교수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고 엄기분 원장과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파탄낼 수 있는 가장 사악한 덫이었었답니다. 송미령은 와인 잔을 기울이며 이풍주가 무너지는 광경을 지켜볼 생각에 소름 끼치는 웃음을 흘리고 있었더라고요. 이강세는 인턴실 소파에 앉아 아픈 옆구리를 감싸 쥐면서도 형 이풍주 교수가 걱정되어 끊임없이 병원 내부 전산망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옥순 씨가 왜 그토록 자신과 강마리 선생의 결혼을 서두르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엄기분 원장의 사돈 맺기 전략을 꿰뚫어보고는 분노를 금치 못했는데요. 아버지 이옥순 씨는 늘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게 제일 싫다며 조용한 평화를 강조해왔지만, 그 평화가 사실은 작은 아들인 자신의 감정을 말살하고 형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이기적인 희생이었다는 점이 이강세 선배를 더욱 괴롭게 했었답니다. 하지만 이강세 선배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만 사는 아픈 손가락이기를 거부했고, 강마리 선생을 위해, 그리고 형 이풍주 교수의 진짜 행복을 위해 이사회의 부당한 결정에 맞서 증언할 결심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강세 선배의 손등에는 깁스를 한 팔의 고통보다 더 큰 의지가 핏줄처럼 돋아나 있었답니다. 77화의 절정은 주시라 씨가 윤원경 이사가 날린 선전포고 이후 병원 내에 몰아친 파장이었습니다. 윤원경 이사는 곧바로 엄기분 원장에게 달려가 주시라가 병원에 와서 원장님을 모욕하고 안하무인으로 굴었어요. 이풍주 교수 믿고 저러는 건데 이거 이대로 두시면 원장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라며 이간질을 했고, 엄기분 원장은 주시라 씨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노기를 띠며 탁자를 내리쳤는데요. 엄기분 원장은 즉시 이풍주 교수를 소환하여 자네가 주시라라는 여자를 어떻게 관리했길래 그 여자가 여기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는 건가. 당장 관계 정리해. 라며 호통을 쳤었답니다. 이풍주 교수는 주시라 씨가 자신들을 위해 용기를 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겪었을 수모에 가슴을 부여잡으며 원장 앞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었더라고요. 이풍주 교수는 원장의 불호령 앞에서도 고개를 꼿꼿이 든 채 대답했습니다. 주시라 씨는 저를 지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그렇게 내몬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원장님, 정략 결혼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라고 일갈하는 이풍주 교수의 목소리는 병원장실 벽을 울리며 밖에서 엿듣던 진기석 부원장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는데요. 이풍주 교수의 항명에 격분한 엄기분 원장은 마침내 해서는 안 될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진기석 부원장에게 이풍주 교수의 모든 진료 업무를 무기한 정지시키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그리고 송미령 씨와의 협상은 오늘부로 내가 직접 사인하겠다며 독단적인 명령을 내렸고 이는 병원을 파멸로 몰고 갈 서막이 되었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병원 전체에 퍼졌고 강마리 선생과 안수선 간호사는 이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기 위해 병원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이려다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병원 내부는 이풍주 교수를 지지하는 젊은 의료진들과 진기석 부원장을 따르는 원로 세력으로 나뉘어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고 주시라 씨는 자신의 한마디가 이풍주 교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고통스러운 자책의 밤을 보내야 했었더라고요. 하지만 주시라 씨는 이번에는 결코 울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풍주 교수가 선물했던 병아리 인형 키링을 손에 꼭 쥐며 송미령과 진기석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진실의 힘을 믿기로 했는데요. 주시라 씨는 윤순의 여사에게 엄마 나 이제 도망 안 가. 내가 이풍주 씨랑 말이 그리고 강세 선생까지 다 지킬 거야. 나한테 그럴 힘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라고 선언했고 윤순의 여사는 그런 딸의 눈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본 강인함에 묵묵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었답니다. 주시라 씨는 밤새도록 송미령과 진기석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이 겪었던 날치기 사건의 전말을 다시금 복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시라 씨는 날치기범이 자신의 가방을 뒤질 때 떨어뜨렸던 기묘한 단서 하나를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송미령의 수행비서가 평소 사용하던 특이한 향이 밴 손수건이었답니다. 주시라 씨는 그 손수건을 증거물로 확보하기 위해 다시 한번 병원으로 향했고 그 길에 표도기 선생과 안수선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송미령의 비서가 진기석 부원장과 은밀하게 접선하는 현장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었더라고요. 주시라 씨는 이제 자신이 준 이 작은 단서가 엄병원을 뒤덮은 거대한 거짓의 장막을 걷어낼 유일한 열쇠임을 확신하며 숨을 죽였답니다. 주시라 씨는 병원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몸을 기대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에 쥔 카메라에는 송미령의 수행비서가 진기석 부원장으로부터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네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는데요. 주시라 씨는 이 증거가 이풍주 교수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열쇠임을 직감하며 서둘러 주차장을 빠져나와 이풍주 교수의 집 별채로 향했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트릴 때마다 주시라 씨는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그 나약한 자신과 작별을 고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전장으로 뛰어든 여전사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별채에 도착한 주시라 씨는 짐을 정리하고 있던 이풍주 교수를 향해 카메라를 내밀었습니다. 풍주 씨, 여기 보세요. 진실이 여기 담겨 있어요. 라고 말하는 주시라 씨의 목소리는 비장 한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풍주 교수는 사진 속의 인물들을 확인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이건 진기석 부원장이 송미령 씨와 공모의 날치기를 사주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라며 이풍주 교수는 주시라 씨의 손을 꽉 잡았고 두 사람의 눈에는 승리에 대한 희망이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었답니다. 이풍주 교수는 주시라 씨가 이 위험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를 냈을지 짐작하며 그녀를 품에 꽉 안아주었는데요. 주시라 씨는 그의 품 안에서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가올 내일의 전투를 준비했었더라고요. 주시라 씨는 이풍주 교수의 연구실 책상 위에 놓인 그 작은 손수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송미령의 비서에게서 풍기던 그 기괴하고도 매혹적인 향기가 여전히 배어있는 것만 같아 소름이 돋았지만 주시라 씨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천 조각이 송미령의 그 거대한 거짓말을 무너뜨릴 실마리가 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주시라 씨는 이풍주 교수의 얼굴을 보며 이제 우리가 이겨요. 풍주 씨. 더 이상 송미령 씨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마세요라고 속삭였고 이풍주 교수는 주시라 씨의 결연한 눈동자 속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겼었답니다. 77화의 엔딩은 주시라 씨가 그 결정적인 증거를 들고 이풍주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이풍주 교수는 징계 통보를 받고 자신의 짐을 하나둘 정리하던 중이었지만 주시라 씨의 결연하고도 빛나는 얼굴을 보며 다시금 싸울 희망을 찾았는데요. 주시라 씨가 건넨 그 손수건과 사진 한 장은 송미령의 수행비서와 날치기범이 동일 인물이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그 증거를 내려다보며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는 순간 송미령이 진기석 부원장과 함께 주시라 씨의 집 앞까지 찾아와 차가운 눈빛으로 대문을 응시하는 모습이 교차되며 극의 긴장감은 폭발했었답니다. 송미령은 주시라 이제 내가 가진 그 보잘것없는 행복을 내가 어떻게 찢어놓는지 똑똑히 봐. 다시는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줄 테니까라며 섬뜩한 조소를 지었고 그 소름 돋는 선전포고와 함께 77화의 기나긴 대서사시는 마침내 막을 내렸었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내일 더 충격적인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드라마 생각 파트너 각색도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